안녕하세요. 정치 공부하는 남녀 윤세운트입니다. 1화 보궐선거를 주제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두 번째는 후보 검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올바른 방법인지, 그리고 제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뭘 좀 알아야, 음, 어떻게 해야 음, 제대로 검증이 되냐, 이걸 좀 알아보려고요. 생각보다 후보가 어떤지도 파악을 안 하고 막 찍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앞전에 그, 이제 당선된 분들, 네. 당선된 분들을 보면 이런 사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의심할 정도의 차마 음,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근데 음, 그게 그 사람이 자격이 너무 안 돼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 자체를 못 할 것 같은데 아예 아는 것도 없고 음, 근데 오로지 네이밍 그 사람이 유명세? 뭔가 이력이 좋고 네. 뭐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아, 네 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굉장히 좋게 볼 만한 그런 그냥 일을 했다든지 정작 음, 이쪽 일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데 뭐 그런 사람이 이제 후보로 올라서 잘 됐다든지 아, 심지어 예전에도 뭐 몇 번씩 얘기했던 연예인이 그냥 와가지고 국회의원 어, 해버리는 뭐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맞아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음, 그냥 뽑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만 보고 그냥 예, 찍거나. 당을 보고 찍거나 네, 아니면 진짜 인기 투표를 하거나. 네. 그러면은 이게 후보를 도대체 어떻게 검증하는지 음, 알려준 적도 없으니까 음, 우린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뭘로 봐요? 늘 공약으로 보죠. 공약, 네. 근데 공약은 정작 그 사람이 다 만드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후보들을 검증하는 방법들이 지금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네. 지금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게 그 좀 현실에 좀 맞는지 음, 그것들을 한번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이제 보궐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에 이어서 제대로 투표하는 방법, 이 방법을 한번 쉽게 풀 수 있으면 풀어서 네,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요. 네,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얘기인데, 자, 그래서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보궐선거 카드로 시작을 좀 할게요. 네. 네. 국회의원이 두 명을 뽑아요. 그죠? 두 명을 뽑아서 그 두 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또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두 곳. 네. 네. 저번에 이제 1화 영상 했던 거와 네, 웹툰도 이제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방송했던 거를 이제 웹툰으로 그려서 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요걸로 네, 파악하시고 2화 다시 넘어오셔도 좋고요. 그럼 감사하고요. 네. 자, 첫 번째는 창원성산. 네, 창원성산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지금 정의당이 굉장히 공들이고 있는 곳인데,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 당파 싸움을 보통 하다 보니까, 네, 창원성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하고 정의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단일화가 결정이 났는데, 네. 압도적으로 여영국 후보가 네,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영국 후보가 최종 네, 지금 창원 후보. 선산의 후보가 됐고요. 네. 네, 강기훈 후보하고 여영국 후보하고 네, 두 사람의 지금 싸움으로 붙었어요. 두 사람의 어, 싸움으로 붙었는데 네. 요 두 사람을 보니까 그때 당시 때는 여영국 후보가 한 7% 정도? 한 그 정도 지지율이 낮았었는데 네. 지금 확 뒤집어서 네. 여영국 후보가 10% 이상을 이기고 있어요. 어떤 여론조사에선 거의 한 15% 이상도 되는데 어, 굉장히 압도적으로 여영국 후보가 지금 지지를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오히려 창원 선상이 굉장히 좀 치열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네요. 완전히 확 뒤집어져서
뭐 거의 이겼다라는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벌써요? 하기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지금. 얼마 안 남기도 했지만 분위기상 여영국 후보가 과연 지금 강기훈 후보하고 둘이 붙어서 네. 강기훈 후보한테 유리한 분위기가 나오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강기훈 후보나 이재환 후보가 뭐 단일화를 하지 않는 이상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데 이재환 후보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네. 네, 단일화 없이 그냥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뭐 흘러가고 있는 우리가 늘 여태까지 선거를 바라보는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당파 싸움. 강기훈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이재환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여영국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뭐 손석형 후보가 어떤 사람이고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투표를 했나? 네, 이게 지금 우리가 투표를 안 하는 지역이니까 더 지금은 안 와닿겠지만 우리가 투표를 할 당시 때 내년에도 이제 총선이 있는데 그때 내가 투표를 하려고 했던 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투표를 하냐 그거예요. 좀 찔리네요. 솔직히 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당 보고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지금 한 5분 얘기 드렸는데 네. 아마 이 5분 얘기가 진짜 지루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지루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냐라는 건데 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대부분 뭐를 보냐죠? 그러면은 토론해요. 대부분 첫 번째 뭐를 보냐? 아니 토론회를 안 봐요 사람들이. 안 봐요? 안 봐요. 토론회 볼 시간이 없어요. 막 1시간 토론회 언제 보고 앉았냐고요. 그러니까 토론회도 안 보고 본다고 뭐 아나 내용을? 뭐 그러니까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당을 보고 찍는 건데 네. 당을 보고 찍든지 아니면은 뭐를 보고 찍냐? 여론조사를 보고 유리한 쪽에 대해서 좀 좋게 보고 찍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원성산인데 그렇죠. 거구나. 우리는 군중심리가 워낙 세서 맞아요. 우리나라는 유행만 탔다 그러면 다다다다다 몰려가니까 네. 아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네. 자기를 스타로 만들려고 하는 이 이유가 아마 여론몰이 때문에 그런 걸 수도 맞아요. 있어요. 확실히 네. 효과가 큰 것 같아요. 그 각자의 개성이 좀 뚜렷해서 네.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이런 아주 직관적인 그런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뭐 창원성산하고 이제 통영고성하고 두 군데인데 통영고성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점정식 자유한국당 요 두 후보가 지금 치열하게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상황이냐. 네이버에 여론조사 후보라고 검색하니까요. 네. 여영국 후보 41.3%, 강기훈 후보 28.5%. 이거 지금 오늘자 거예요. 15시간 전 중앙일보인데, 중앙일보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중앙일보. 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네. 자, 밑에 보면 막 쿠키뉴스는 49.9%, 강기훈은 25.8% 이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지금 아무튼, 일주일 전만 해도 지금 한국당이 오히려 7% 이상 높았던 네, 맞아요. 이 지역이 네. 갑자기 확 뒤집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근데 과연 이런 거를 알아보고 가냐? 모를 거예요. 근데... 누가 높았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갑자기 확 뒤집어졌는데 왜 뒤집어졌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쵸? 왜 뒤집어졌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 투표를 하면 참 좋은데 그게 네.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알려줍시다. 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아까 이제 있던 정점식 후보하고 양문석 후보 네. 네. 통영 쪽을 가보면 네. 통영고성 지금 데일리한 여론조사라고 뜨는 게 이게 아니네요. 네. 자, 예. 여기도 중앙일보 조사네요. 대부분 지금 중앙일보가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을 했나봐요. 보면은 정점식 후보가 38.2%, 양문석 후보가 31.2% 뭐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한국당이 좀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무슨 분위기였냐면요. 정점식 후보가
거의 2배 이상 높았던 곳이었어요. 맞아요. 갑자기 기억나요. 한 7% 차이밖에 안 났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여론조사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러는데 네. 실질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왜 바뀌어가고 있는지 정말로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이유인가요? 부분들 네. 좀 알고 네네. 나중에 우리가 총선을 할 때 투표를 할 때 좀 네. 제대로 투표하는 그걸 좀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좀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고 여론조사하고 그리고 요걸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후보들이 어떤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네, 찾아볼 방법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줄 건데 네. 그거 말고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알고 지나가 볼 게 있는데 예. 저번 1편에 얘기한 거 기억나요? 1편에 어떤 거요? 1편에 여영국 후보가 네. 정의당인데 네. 이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의석을 합쳐서 아. 20석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네, 대표회의에 참석을 참석하기 한다는 위해서, 네, 네. 교섭단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거기를 못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기면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둘이 임시로 합쳐가지고 근데 그 기사가 떴어요. 민주, 아. 정의, 단일 후보, 정의당이 네. 바로 여영국 후보가 이번에 당선되면 교섭단체로서 부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떴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실제 교섭단체를 들어가기 위한 네. 민주평화당과의 그 의석 합치기 이거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네. 우리 지금 기사 뜨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진짜로 이제 저하고 방송을 하시면은 네. 네, 계속 같이 배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많이 네, 배우고 그쵸? 있어요. 네.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다른 거 먼저 떠나서요. 자,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은 네. 얼마나 이 선거가 네. 네, 보궐선거? 네. 보궐선거라는 게 이 내용들이 얼마나 신뢰감이 있냐인데 네. 기사들이 네, 말하는 기사들을 거죠?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봤더니 생각보다 네. 이번에도 네거티브 성향들이 꽤 보여요. 맞아요. 네, 네거티브 성향이 보이는데 네거티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가슴 그게 아프게도. 문제예요. 네, 가짜 뉴스도 분명히 있을 네. 텐데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예, 가짜 뉴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가짜 뉴스들, 네. 네, 정치 언론 같은 거 접하면은 우리 뭐 SBS, KBS 뭐 이것저것에 뭐 뉴스 기사, 신문 여러 가지 있고 심지어 유튜브 방송에 뭐 홍카콜라나 뭐 알릴레오 이런 식으로 유튜브들 그 외에 이제 네. 언더 활동으로 많이 하시는 유튜브들 많이들 보시는데 네. 신뢰감이 있냐 그거예요. 어떻게 이게 그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알려주고 있는지 그걸 과연 평가가 가능하냐 그거예요. 뭐 솔직히 어렵거든요. 네. 다 어느 정도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네. 다들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MBC, 뭐 KBS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요즘 KBS는 좀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 MBC는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럼 천상 누가 판단해야 돼요?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너무 어려운데. 네,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네거티브가 어디서부터 발전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보고 싶어서 카드 한 장을 만들었어요. 네. 네. 옆에 있는 윤 작가님이 만들었어요. 네. 자, 네거티브하고 흑색 선전은 좀 다른 뜻이긴 해요. 네거티브는 그 불리한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고 흑색 선전은 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공격하는 걸 포함하는 거라 약간 좀 갭이 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네거티브나 흑색 선전을 같이 부르고 있긴 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네거티브라 그러는데 네거티브에 관련돼 가지고는 앞전에서도 여러 웹툰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이번에 여기 오타 났네요. 그렇게 열심히 검토했는데 네. 아이고.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들을 한번 봤더니 어떤 사례가 있냐 하나만 볼게요. 네. 이 여영국 후보한테는 조금 네, 좀 손해보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을 직접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를 봐야 되냐. 유일하게 만나봐야 알 텐데, 이 사람을 만나서, 네, 아니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라는 걸 찾아보니까, 네. 아무래도 토론회가 아닌가 싶었던 거예요. 음. 네. 후보 초청 토론회라고 해서, 네. 이번에 KBS가 진행을 했는데, 그 토론회라는 거, 이것도 잘 알아보고 해야겠더라고요. 네. 초청 토론회는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네.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이제 주최해가지고 진행하는 토론회가 있고요. 네. 대부분 방송사를 통해서. 이번에 KBS에서 진행한 토론회가 그거더라고요. 경남 KBS에서만 중계를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나오는데 유튜브랑 이제 여러 군데 떴어요. 방송사하고. 네. 근데 그거 말고 그 일부 언론들이 진행하는 토론회도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네, 토론회도 또 네, 종류가 네, 있구나. 네, 그래서 토론회가 네. 뭐 KBS 단독 토론회일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은 뭐 어디 언론사 주최 토론회일 수도 있어요. 그런 데는 대부분 후보들이 안 나가려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면 질문을 주최한 곳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질문. 후보한테 던져야 될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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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이 네네. 공약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그 질문을 네.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하는데 그거를 뭔가 좀 치우쳐져 있는 언론사에서 하면은 그쪽에 치우쳐서 질문이 나올 위험이 있으니까 불리하니까 안 나가려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네. 네,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에서 추진하는 거는 네. 무조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이래서 요거는 후보 검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방송 뭐 한두 시간 정도. 네. 진짜 내가 이 사람을 딱 알고 뽑겠다 그러면은 요거 한 편 내지 두 편만 보면 보이겠더라고요. 뭐냐면 네.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니까 정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보이더라고요. 말도 되게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못하고 이번에도 후보가 여러 명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 잘한다고 일 잘하냐. 뭐 그건 아닌데 말을 못하면 일을 못해요. 그건 맞거든요. 맞아요. 말을 못하는 사람은 실제 오너나 아니면 리더로서 네. 뭘 시켜 먹을 수 있고 뭘 통솔할 수 있냐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되거든요. 네, 기본이죠. 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농사를 짓고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원실을 하나 꾸려서 네. 국회의원실에 사람들을 꾸려 나가고 설득하고 그리고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다 설명해 줘야 되고 국회에 나가서 발언을 해야 되고 말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정보를 얻어서 분석해서 하는 사람인데 네. 이런 사람이 말을 못하면 어디서 예산을 따오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을 확보할 것이며 네.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이며 진짜 그렇잖아요. 맞아요. 지자체장이면은 그렇다 쳐요. 이 사람은 행정가니까 네. 뭐 그냥 일을 잘하면 돼요. 그래서 일을 잘하고 잘한 일을 보여주면 돼요. 근데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네. 솔직히 지자체장도 말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후보로 올라와서 우물쭈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해도 되는가 싶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이었던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하고 둘이 같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자기가 받은 질문에 대답을 못해서 우물쭈물하다가 나라가 망신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첩공주라고 많이 얘기하고 뭐든지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습관은 정말 좋게 봤는데 문제는 뭔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필하고 그리고 우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어디선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말을 못하면 그 지역 자체 지역장이 됐을 때 지역 자체 이미지는 깎이고 일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떤 맞아요. 기업이 믿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토론회만 봐도 적어도 확실히 토론회만 봐도 네, 걸을 걸러야 수가 될 있어요. 사람은 걸러지지 않겠냐인데 네. 이번 토론회 보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네. 음. 자, 보궐선거에 네. 제가 창원 성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토론회를 링크를 걸어놨고요. 아요. 네, 네. 통영 고성 쪽에 후보자 토론회 네. 양문석 후보와 정점식 후보 네. 두 후보가 지금 토론을 했는데 네. 이것도 올려놨는데요. 한번 봐보시면 가관일 거예요. 왜 가관인지는 제가 따로 얘기 안 드릴게요. 정말 이 토론회를 보고 투표를 한다면 그리고 투표를 했을 때 상식선이라는 정말로 상식선이라는 선이 보일 거예요. 아마 통영고성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네, 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네. 두 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토론에 밀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누구라고 딱히 얘기는 안 할게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창원성산에서는 총 5명의 후보가 지금 있는데, 한 후보가 이제 단일화돼서 이제, 네,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총 4후보가 지금, 네. 네, 보이실 거예요. 근데 4후보 중에 정말 특출나게 보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누구냐? 지지율이 왜 갑자기 올랐을까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창원 성산의 강기훈 후보와 송석형 후보 두 후보가 지금, 죄송합니다. 여영국 후보, 네, 두 후보가 지금 치열하게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여영국 후보가 압도적으로 치고 가고 있는데, 여영국 후보에 대한 좀, 인물에 대해서 좀 제가 보기 위해서 그 인물이 어떻게 봐야 되냐를 좀 판단을 해보려고 했더니, 네. 그분이 뭐를 했냐를 보면 되겠더라고요. 네. 적어도 한두 개라도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쵸. 네. 이 사람이 뭐를 했냐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변호사였다, 의사였다, 뭐 검사였다, 판사였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시면 안 돼요. 네. 판사면 판사로서 뭐를 했었냐, 음. 변호사면 변호사로서 뭐를 했었냐, 음.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 뭐를 했었냐, 실제 했던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강기훈 후보를 찾아보면 강기훈 후보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솔직히 좀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지금 메인으로 좀 타이틀이 되게 활동한 모습들이 좀 안 보여서요. 네.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가 좀 잘 안 보여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정책 같은 거는, 정책보다 이제 공약. 네. 공약 같은 거는 이게 이번에 뽑히면은요, 4월 3일 날 뽑히면 내년 선거가 4월 15일이거든요. 네. 그럼 1년 남았어요. 1년 남았는데, 네. 내년 초중 정도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이분들이 또 재선을 하기 위해서 네.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다닐 거예요. 네. 그 기간을 제외해야 돼요. 그 기간은 어차피 일을 못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분들도 똑같이 재선을 노릴 텐데, 네. 1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빼고, 네. 초반에 인수인계 기간부터 이런 부분 빼면은 6개월 정도 활동이 가능하대요. 굉장히 짧대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래서 공약을 많이 내봤자 어차피 다 못한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이걸 정말 할 수 있냐 없냐를 보여주는 그런 후보가 있어야 될 텐데, 네. 솔직히 말이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명확한 상황인데, 6개월은, 네. 네.
이 사람들이 뭐를 했었냐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네, 그죠? 어차피 6개월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네, 6개월 동안 잘해야 그 다음에 또 재선에서 뽑을 거니까. 그쵸. 네, 그죠? 네,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아직 내역이 없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 네. 여왕국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유명세를 탄 적이 한 번 있어요. 뭐냐면, 그, 예전에 무상급식하고요, 그 의료원 관련해가지고, 해당 네,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이거를 어떤 지자체장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네, 따로 언급하는 게 조금 네, 신뢰가 되네요. 그분이 무상급식을 중단해버리고 의료원을 강제 폐업하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단식 농성을 해요. 네. 네. 그때 이제 여행국 후보가 그 도의원인가 뭐 그랬대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단식 농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메인으로 나서서 단식 농성을 하고요. 그 지자체장한테 찾아가서 항의하고, 네. 네, 그러고 그 저기 뭐냐 사유 알려달라고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서 굉장히 방송에서도 이슈된 적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불합리에 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을 조금 네. 네, 좀 알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이요. 자그마치 전과만 7개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해요. 네. 굉장히 불리한데 네. 7개의 전과 대부분이 다 혹시 저 농성 네, 때문에 농성 그런 것 아. 때문에 전부 다 예, 네. 고소당한 사례예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정당끼리 네거티브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대부분 정과 대록이요? 선거운동하고 네. 그리고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예, 네, 그런 이제 농성. 운동을 네. 할 때 네. 그 운동할 때 이제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벌금 물었던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네. 칭찬한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보면은. 맞아요. 네, 예. 왜냐면은 먼저 공격을 해서 네, 같이 맞서 네,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부분 내역을 보면 막 90년도 때, 80년도 때 이때 건들까지 다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때 막 과잉 진압이 당연한 시기 때 것도 있어서 네. 그래서 그때 아주 많이 명확한 판단을 해야 될 벌금 필요성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면 네. 괜찮은 부분들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재현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젊어서 네. 처음으로 이제 후보로 진짜 올라와서 젊네요. 네, 굉장히 젊은 후보예요. 네. 굉장히 젊은 후보로서 처음 등장을 해가지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네, 제대로 알고 있고 네. 청년 위주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여러 모습들을 좀 감안해서 네. 토론회를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 거 감안 안 해도 보여요. 네. 뭔 얘긴지 알 거예요, 보면은. 네, 진짜 링크 걸어놨으니까. 정치 잘 네. 모르는 저도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 창원성상은 사람이 많아서 2시간짜리거든요. 시간 없으시면요. 통영 고성 거 보세요. 1시간 안 돼요. 네, 한 40몇 분인가 그래요. 굉장히 짧거든요. 네.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자, 양문석 저는 지금 오히려 창원성사는 얘기를 뭐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격차가 벌어져서 이거는 뭐 어떻게 네, 뒤집어질까 싶거든요. 오히려 통영 고성이 좀 더 치열해져 버렸는데, 네. 두 후보를 좀 볼게요. 두 후보를 좀 보니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있냐면, 어,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너무 많아요. 공약이요? 네. 공약이 네. 너무 많아서 네. 읽는 것만 해도요. 네. 진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의원 활동을 해오면서 네, 국회의원은 처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쌓인 그런 내역인가 봐요. 네. 생각보다 자기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조사나 이런 있더라고요. 거를 많이 네. 해놨나 봐요. 문제가 뭐냐면 6개월 만에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좀 과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거를 네 바로 정점식 후보가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1년짜리 후보인데 네. 그렇게 많이 공약해도 대처가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내용을 좀 찾았어요. 네. 뭐냐면 그 개수조정소위원회라고, 네. 네, 그 각 당에서요 네. 50명을 뽑아가지고 네. 네 50명이 예산을 최종적으로 조율을 한대요. 아. 그거를 각 당에서 배정을 한대요. 아. 그 배정을 하면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딸 수가 있대요. 어. 자기가 최종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 근데 누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은 홍원표 원내대표가 네. 양문석 의원이 당선이 된다는 조건 하에 이 개수조정위원회에 아. 네, 임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아. 지금 가지고 있는 공약들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딸 수 있도록 아예 힘을 실어 네, 힘을 아예 실어주겠다라고 아, 이게 그 얘기를 해서 말이구나. 예, 지금 아. 양문석 후보는 만일 홍원표 원내대표의 공약이 이루어진다면은 네. 네, 만약에 이번 중간 예산 확보부터요 네. 바로 저희 조정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요걸 맞춰갈 수가 있대요. 아. 네,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래요. 왜냐면 경제가 조선, 많이 예, 조선업. 네. 조선 쪽이 많이 무너져서 조선을 살려야 되는데 네.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이제 네, 개편을 해가지고 네. 진행을 해서 네. 다시 수주를 따야 된대요. 근데 그거를 수주를 딸 수 있냐? 이번에 뛰어가지고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까지 이 지역에서 이제 조선을 그 수주를 요청을 했는데 네. 그 여기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이제 수주를 못 했대요. 아. 근데 이제 내년부터 다시 수주가 벌어진다 그러는데 네. 그거를 수주를 다시 달라. 음. 이번에 내가 되면은 예산 확보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네. 네, 수주를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러 갔대요. 얘기를 하러 가서 의향서를 받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과물과 같이 공약을 내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 이런 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능력 위주로 뽑을 수 있는 부분, 능력 위주로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토론회로 보실 수 있으면 보고, 토론회로 보실 수 없다 하면은 그거 외에 인간성이라도 보고 뭐. 네. 이 사람도 벌금을 2번이나 맞았어요. 네. 근데 이 자, 벌금이라는 토론회에 내용을 보면은 보니까, 네. 네, 토론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네. 점정식 후보가 양문석 후보한테 전과가 둘이나 있는 사람 아니냐. 나는 네. 전과가 하나도 없다.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뭐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뭔가 봤는데요. 이게 94년도 건데 한 언론사 간부가 네. 그 회사에 임신한 여직원을 성추행해가지고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항의하기 위해서 네. 그 지역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했는데 네. 자기 직원들을 데려다가 난입을 시켜가지고 행패를 부린 거예요. 거기에 맞서 싸운 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벌금이 맞았어요. 네. 그때 당시 때, 네. 자기는 억울하게 벌금을 맞았다 그래요. 왜냐면은 이거는 쌍망과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요.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인데, 네. 그때 당시 때 검사한테 네, 그런 이제 기득권한테 당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런 것들, 키워드를 이제 저희가 카드로 만들어 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실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네. 키워드를 좀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이시면 알려주세요. 전부 카드로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저희가 전과가 이제, 있다고 네, 무조건 뭐 나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네, 저는 거네요. 그 전과가, 네. 전과가 있어도 그 전과에 대해서 뉘우치냐 안 뉘우치냐, 음. 뉘우쳐서 용서가 될 죄냐 안 될 죄냐, 네. 아니면 그 범죄가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거냐, 네. 아니면 진짜 과오로 벌어진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음. 지금 당장에 일하는 거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네, 전과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싸워서, 네. 네, 그 우리 지자체 일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로 해석될 수도 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음.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냐?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걸 뉘우치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개선돼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라는 얘기예요. 네. 뭐 이 사람이 뉘우쳤는지 안 뉘우쳤는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네. 네. 두 건 다 같은 케이스예요. 네. 네. 저쪽도 이제 그, 그 실제 교사가 이제 강제 전출을 당하면서 이제 항의하느라고 이제 그렇게 또 벌어졌다 그러는데 뭐 그런 부분들. 정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안검사 출신이더라고요.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굉장히 기사화돼가지고 떴던 게 뭐냐면 그 통합진보당이 네, 그 북한과 손잡고 내통을 했다라는 이슈로 네, 그때 이제 굉장히 크게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통진당을 해산했던 그 TF팀의 팀장이에요. 네, 비상대책팀장. 그 팀장으로서 네, 통합진도당 해산을 하는데 주력을 했던 예, 검사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시는 분이 있고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진보당 해산은 찬반 논란이 있는데 찬반 논란에 따라서 아마 이 후보가 지금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먼저 갈릴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보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 사람에 대한 명확한 성향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밀어붙여서 갈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을 또 보신다 그러시면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뭐 아무튼 영상을 한번 보고 판단을 해주세요. 네. 네. 과연 네, 통영 고성분들이 이걸 보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자, 정말로 두 후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네. 정점식 후보는 정말 딱 6개월 동안 진행할 만한 음. 그런 공약을 내세운 게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팩트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내세운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좀 보여지는 게 없는데, 네,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아쉽게도. 네, 타 지역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불리한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예, 양문석 후보는 굉장히 많은 이제 네,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네. 그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지금 한 20명의 국회의원이 붙어가지고 네, 그거에 대한 협력팀을 꾸렸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개수조정, 네, 조정위원회에 이제 들어가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각 정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만들어줄 팀, 여기까지 꾸려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그러니까 서로 두 후보는 지금 전략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네. 네, 사상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사상이라고 해도 되나? 성향 자체도 완전히 다르고요. 네.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차이가 좀 있어요. 한 사람은 검사 출신, 한 사람은 네, 그 저기 뭐냐, 그 뭐라고 그래야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이제 그 농성하면서 이렇게 네, 네네. 그 시민들하고 같이 싸우던 출신, 네.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좀 네,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후보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네. 시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흘러서 마무리할 때이기는 한데 토론회를 잠깐만 틀어도 될까 싶은데 지금 참고만 할게요. 방송 자체를 인용은 해도 여기서 방송을 틀어버리면 불법이니까. 네, 네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안 되는구나. 네, 네. 방송을 완전히 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인용 정도는 괜찮다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용 보면은 이 두 후보가 치열하게 네, 주고받는 게 지금 48분에 걸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네,
이 두 고성에서 후보가 서로 어떻게 이렇게 네, 하고 있는 10%의 경제 모습들. 성장률을 소리는 꺼야 되지 않을까? 네, 어차피 뭐, 네, 아, 틀진 않을 거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댓글들을 잠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채팅창 댓글들하고요, 그거 맨 밑에가 아니죠. 맨 밑에 맞나? 그때 맞아요. 네, 맨 밑에 있는 댓글하고요, 이거를 못 보겠어요. 보면 안 돼요. 네, 뭐냐면은요, 그냥 무조건 이 후보가 좋아, 저 후보가 좋아, 그냥 지지자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면서 막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심지어 말 잘하는 사람 치고는 일 잘하는 사람이 없다. 사기꾼 치고는 말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거 아까 제가 했던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이 죄다 사기꾼이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말 잘하는 사람을 깔려고 한다라는 거. 네, 그 통영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자꾸 하고 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 네, 그리고 자꾸 뭐 공암 검사라서 끔찍하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의 속은 안 볼라 그러고 그냥 겉포장만 보고 그냥 서로 들리는 소문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악의적으로 미는 이런 식의 댓글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런 건 참고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형적으로 있는 그 끌려가는 그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네. 네, 오늘 내용들을 좀 분석을 했으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